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의 외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문상관에 내가 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요. 저 사람들 손이 민지 모르겠단 말이야.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저런 얘기는 안 할 텐데 또 얼마 전에 누가 뭐라고 하니 이제 부산에서 평양을 탐구하는 기차를 만들고 만주를 쭉 해서 유럽을 기차가 이렇게 놓게 된다고. 공산주의 국가가 한데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제 거기서 좀 숨어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위험하고요. 더 있으면 내가 잡혀가게 되고요. 우리 이사장은 잡혀가게 되니까요. 38선 넘어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것이 47년째가 27살입니다. 10월 초에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지 사회인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니까 이제 나는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첫째 목표가 무관히 내 나라가 아닌 일본 사람 밑에서는 나를 잃어버렸고 나라답지 못한 나라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머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게 주어진 것은 서울에 와서 주어진 생각을 무관히 우선 그때는 독립하기 전에 이승만 정부가 생기기 전이니까 우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제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출발을 안 하고 있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때 이전 모든 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동참해야겠다. 그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 세 가지 목표인데요. 첫째는 무관히 좋은 제자,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내 제자들 정말 사랑해야겠다 말이죠. 부모들의 제일 큰 소원은 뭡니까? 아들, 딸들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키우는데 내 생애를 바쳐야겠다. 그게 첫째 목표입니다. 둘째는 무관히 사람은 아는 것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을 있긴 있지만은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또 내가 공부한 철학을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겠다 말이야. 더 많이 알아야겠다. 왜? 그 아는 것만큼이 내 인생이니까요. 더 알아야겠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철학은 내 전공하고 싶은 학문이니까 대학 어느 교수보다도 못지않은 공부를 내가 해야겠다. 계속했습니다. 또 좀 넓게 세상을 봐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넓히는 게 둘째 목표입니다. 셋째 목표는 무관히 내가 받으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쓸 때는 그만큼 내 인격이 높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오게 되면 그만큼 내 인격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나와 보게 되면 내 인격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머문다고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높은 것만큼 존경받을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낮은 사람은 나이는 들어도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 좀 드니까요. 항상 나는 무관히 늙은이 대접을 받지 말자 하시. 누구든지 내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 늙었다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가는 같은 거 얘기하면요. 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많이 늙었을 텐데 얼마나 늙었나 가보자 하고 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겉을 얘기하는 무관히 선생님 강연 들으니까요. 우리 학생 때보다도 더 젊으시네요.
그때 어떤 분 얘기하시네요. 그래. 그냥 속으로 보자고 하니 남자애들보다 더 젊지 늙지 않는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 인격이 쉬운데 그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중학교의 교수가 되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정말 인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점은 이승만 박사보다도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사하고 김성수 선생님하고 필요할 때에 내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하니 지도자는 나보다 훌륭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가 됩니다. 친구를 얻고 부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독재자가 됩니다. 그 대통령 가운데 독재자가 누구냐? 존경하는 친구가 없고 부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재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존경하는 친구와 같이 있는 사람을 누구하니 민주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키우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인천 선생을 모시고 있는 동안 7년 동안에 제가 그분하고 좀 가까이 지나게 됐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교사하고요. 고려대학의 교수도 이렇게 다 같은 대단히 많은데 인천 선생 나 관심 가져줬겠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끌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일요일이죠. 6월 25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나갔다가 제가 얼핏 느낀 게 무한히 이건 전쟁이라고 느꼈습니다. 전쟁이다. 우리 국부는 점심을 평양에서 먹고 저녁을 신주에가 먹는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뭐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북한을 아니까요. 그때 내가 광화문에 나가보고 이건 전쟁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중앙교회 출근했어요. 모레 아침입니다. 가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전쟁입니다. 최소한 3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돈이 지금 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찾아서 우리 교직원 전부에게 3개월씩의 봉급을 좀 미리 줘주세요. 그러면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고생을 하고 살 수 있으니까 했어요. 그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전부 공산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마는데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가 돼요. 그러더니 한참 생각해 보더니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이사이자이죠. 교수 되시는 인천세 허락하실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보라고 말이죠. 말씀드려보라고. 그 바로 학교 앞에 인천생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 가서 인천생 보고서 우리 중학교에 북한에서 온 젊은 교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전쟁이라고. 은행에 있는 돈 찾아오지 않으면 다 없어지고 하니까 3개월분을 찾아서 나눠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저의 그 얘기 듣고 저는 놀라실 겁니다. 그때가 대단히 넓으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월요일에 은행에서 돈 나와받아가지고 3개월 봉씩 다 받았다고요. 이제 그때 아마 인천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젊은 교사가 누군가 했다가 김영석이라는 알고서 아마 날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 인천 선생님 등고안이 고려대학에 전학을 가지고서 중학교는 봉급을 다 나눠줬는데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현사인 선생의 대답은 따르습니다. 그건 공급입니다. 공급은 누구도 성장 안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고려대학 교수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세 부산에 피난 가시면서 가까운 분들에게 피난 가는 게 좋겠다고 다 권고했습니다. 현사인 선생한테도
불교했습니다. 그때 현상에 대한 민관에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공산국가가 되든지 민주국가가 되든지 20만 정부가 되든지 나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안 갑니다. 안 갔습니다. 그 때문에 그만 집에 가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피를 못 가기 때문에. 못 간 사람도 있지만요. 공산주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행이나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 끝났습니다. 인천 선생님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되고요. 우리 이광수 치원 선생도 그때 다 돌아갔어요. 인천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아마 그때에 인천 선생이 나하고 관계를 우리 중학교 젊은 선생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는 교감이 됐습니다. 그때 피난 생활이니까 자주 만나게 돼서 인천 선생님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 배우면서 그분이 이게 인간관계는 인천 선생님이 배우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고 나 혼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책 강연을 하든지 뭐 하게 되면요. 그때 내가 인천 선생 못 만났으면 오늘 내 인격이 없었을 거라고. 사실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은 다 그 야산이야, 낮은 산이야. 나도 올라가면 된다고. 나도 그만큼 된다고 하는데 임 선생님 보고 보니까요. 높은 보울입니다. 나도 저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배운 게 무엇인가 하고 후에 정리해 보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관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든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우리 방해할 때 도산도 했으니까 무관이 제일 첫째가 무관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무관이 너는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되게 되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버림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를 불행해하니까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 우리가 보면요. 왜 불행해졌는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기주의자였구나 깨닫습니다. 제가 제자들 제 결혼식 수회를 좀 합니다. 하고 나오면 신랑 신부가 정말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극신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 부러워하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혼해서 가정을 깨뜨립니다. 왜 그런가 가만 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다 그럴 때는 그런 가정은 생기지도 못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같이 해봅니다. 전제 오래 있는 직장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쭉 해보면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알아주지 못하냐고. 저 사람은 승진시켜주면서 나를 왜 버림받냐고. 오늘 뉴스 보니까 물건이 비행기 운전, 비행기 기사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부기사인데 왜 저 사람은 다 기사를 올려주고 나는 올려주지 않냐고. 그래서 그 자기 상관을 올려줘야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몇 사람 좀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고 말이죠. 그겁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자끼리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단이 됩니다. 요즘 다 됩니다. 아니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이 그렇게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투쟁해가지고서 노동조합에 노동자에 의해서는 이게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는요.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 때까지는 투쟁합니다. 지금 투쟁합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생기고 나면 절대로 투쟁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집권할 때까지는 투쟁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잡게 되면 투쟁도 없고 파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 집단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오래 고민하다가 영국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왜 다른 나라만큼 더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노동조합이 너무 강해졌다. 정부보다도 강해졌다. 그래서 아주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 노동조합을 자꾸 낮췄습니다. 그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노동조합을 자꾸 탄압했느냐. 그분은 좌파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이 살려가게 되면 노동조합을 분리한다고. 노동조합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일을 사랑해 본 사람은 노동조합을 있어야 경제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기 집단이 되게 되면 그 나라 경제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기 집단이 다 성공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절대로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좀 안정된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사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어디서 오라고 그래서 경쟁 없는 사회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조용한 세상에만 살면 성장을 못합니다. 민족과 국가도 그렇게 살면 성장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 홋카이도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아이누족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인데 그 원주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홋카이도에 원주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나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본 정부가 아이누족이 맞아 없어지면 원주민이 없어지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다 생활비도 주고요. 도와줬습니다. 그래도 빨리 없이 안 했습니다. 왜요? 먹을 거 주고 봐죠. 돈 할 거 없으니까 시간이 나면 놀러 다니고요. 술만 마시고 생사로 애를 낳지 못하고 저는 그게 없어졌다고요. 남태평양에 가보세요. 그 원주민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세상에 사니까요. 성장을 못합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아들, 딸들 키울 때, 제사들 키울 때 문관이 갈등도 없고 편안히 키워주게 되면 성장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제에 중요합니다. 문관은 그 해결하는 게 뭐냐? 서울의 경제를 하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남을 돕고 선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그 경쟁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 30년 살면서 가만 보게 되면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학살되고 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많은 대우를 받고 난 못 받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게 되면 이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는 공정한데 그 공정하게 못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학이 잊어버립니다. 학교가 잊어버립니다. 사회에서도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서울의 경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이시면 다른 어떤 교수보다도 학문다운 학문을 하고 많은 경력 교수들과 심지어는 총장의 존경을 받을 만큼 좋은 교육자가 되어야겠다고. 그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 사람들은 학교의 주인이 됩니다. 그건 서울의 경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총장이 찼습니다. 차서 가면 누구 안에
다음부터 좀 교무처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좀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교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습니다. 인천산 대표하고 문화기관에 지사님 2, 3일만 여행 주세요. 제가 좀 생각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관이 우리 많은 교수들 가운데 누가 교무처장을 했으면 좋을까? 반드시 나보다 적은 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는데 저 교수가 교무처장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 총장을 만나서 무관이 여러 교수님들 생각해 봤는데요. 나보다는 그 교수님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무처장이 됩니다. 나 손해본 거 없습니다. 또 나도 총장 보험을 들고 하니 그분은 교무처장이 되고 나는 또 다른 면에서 총장 도와드리고 학교 도와드릴 테니까 그 나보다 그분이 좋다고. 그분이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때는 총장이 나한테 와서 부총장 가운데 누가 적임자가 있겠냐고 내가 안 하니까 알고